자, 이번 단원에서는 알고리즘이라는 단원인데요. 여러분들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정렬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가장 알고리즘에서 기본이 되는 정렬 알고리즘과 탐색 알고리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렬 알고리즘과 탐색 알고리즘의 특징과 효율성을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는 알고리즘 설계, 알고리즘의 효율성, 정렬 알고리즘과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은 무엇이냐라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정의. 여러분들 알고리즘이라는 거 꼭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나 절차를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다른 얘기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계별로 정의된 규칙들의 집합, 어떤 명령어들의 집합,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정의된 규칙들의 집합입니다. 생활 속에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시에 보이는 것처럼 알고리즘 먼저 입력이 있고 처리가 있고 출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입력값이 들어갔을 때 이 입력값대로 원하는 부분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즉, 입력받은 데이터를 조작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이거를 뭐라고 한다?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위에서 정의한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나 절차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어떤 문제 입력이 들어오면 그 알고리즘대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일정한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설계. 우리가 집을 만들려고 할 때도 집 설계를 하는 게 설계 도면을 만들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할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 해결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설계 도면, 집에 보면 도면이 있듯이 이 알고리즘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설계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문제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다양한 구조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똑같은 알고리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겠죠. 다양한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기본이 되는 제어 구조가 순차 구조와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 이 세 가지 구조가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자, 순차 구조는 말 그대로 밑에서 보는 것처럼 순서적으로 쭉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게 순차 구조가 되겠고요. 자, 선택 구조. 파이썬에서는 if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선택 구조에서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실행하는 명령어나 순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어떤 조건문이 있게 되는 거고요. 선택 구조에서 참일 때, 거짓일 때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게 바로 선택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 구조와 그 다음에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특정 명령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때 사용하는 게 반복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만족을 하느냐라고 만족을 하게 되면 처리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을 때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반복문을 만약에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조건에 만족할 동안에는 계속 반복하는 게, 그래서 반복문과 선택문에서 기술하는 게 동일한데요. 여기서 반복문 같은 경우는 조건에 만족을 했을 경우에는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부분이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반복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도 이 순차 구조와 선택 구조, 반복 구조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논리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 알고리즘의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표현한다. 위에서도 알고리즘 설계다라고 할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기술한다. 기술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기술할 것이냐, 표현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알고리즘 표현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자, 세 가지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세 가지 방법이 첫 번째는 자연어, 두 번째는 의사 코드, 순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어는 특정한 형식이 없이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말이나 글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말이나 글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표현했던 그 방법이 바로 자연어 처리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 코드인데요. 뭐 간호사 의사할 때 의사가 아닙니다. 섀도우 코드라고 해서 코드, 실제 프로그래밍과 비슷한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의사라는 부분입니다. 의사 코드, 실제 코드는 아닌데 실제와 비슷한 코드를 가지고 있는 의사 코드입니다. 프로그래밍 코드를 흉내낸다라고 해서 섀도우, 흉내내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이 의사 코드입니다. 그래서 자연어와 순서도, 실제 코드, 자연어와 실제로 코드에 연결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의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도가 있는데요. 정해진 기호로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도를 한번 알아보게 되면요. 자, 놀이공원 입장료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자연어로 표현을 했을 때는 순서적으로 9세 이상이면 입장료 3만 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게 된다. 18세 이상이면 입장료 5만 원을 받는다. 그리고 입장료를 출력을 한다. 이렇게 자연어로 글로 이렇게 써놓는 걸 자연어 표현 방법이고요. 의사 코드는 약간 실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이를 입력하고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부분이 들어가죠. 만약에 뭐뭐라면,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이 부분을 만약에 9세 이하면 이걸 처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처리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품은 안에서도 여기 색깔로 한번 구분을 한번 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만약에 뭐뭐라면 이쪽 부분을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을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칠해놓은 부분과 이 그렇지 않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또 조건문 안에 또 조건문이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9세 이하라고 한다면 입장료가 3만 원이고 아니면 이라고 하면 9세 이상이 되겠죠. 여기는 9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9세 이상이 되는 거죠. 뭐가? 나이가 9세 이상이 되는 경우 중에서 만약에 나이가 18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즉 4만 원을 받는다. 4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이가 어떤 경우여야 되겠죠? 자, 한번 적어 보게 되면요. 이런 조건일 때는 나이가 어떤 조건이어야 되겠죠? 9세 이상이 돼야 되겠죠. 9세 이상보다 크고 그 다음에 작아야 되겠죠. 얼마보다? 18세 미만이 돼야 4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아니면 이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 9세도 아니고 9세 미만도 아니고 18세 미만도 아니면 어떨 때겠죠? 나이가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얼마보다? 18세보다 크거나 같을 때, 18세 이상일 때 입장료 5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마치 프로그램과 비슷한 언어로 유사한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게 의사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도 기호를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순서도는 일정 도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첫 번째가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기호가 있고요. 조건문이 들어가는 말음모, 실행의 흐름을 제어해주는 화살표, 그 다음에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을 표시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라 라고 기술하는 부분을 도형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표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시작과 끝은 똑같은 도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이를 입력해라. 당신의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할 때 입력과 출력을 받을 때는 이 기호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건이 되는 거죠. 9세 미만일 때는 이쪽으로, 참일 때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입장료 3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 거짓일 때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거짓이다 라고 하면 9세 미만이 아니니까 9세 이상이 되는 거죠. 이상 중에 나이가 18세 미만이다 라고 하면 입장료 4만 원을 받는다. 4만 원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나이가 9세 이상이고 18세 미만일 때 4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아니다. 9세 미만도 아니고, 그리고 이 18세 미만도 아니고 아닐 때는 얼마를 받아라? 입장료 5만 원을 받아라. 그래서 결국 여기 입후문을, 이게 전체가 입후문이죠. 이 입후문을 끝나고 처리가 되면 입장료를 출력해라. 이 기호는 바로 입력과 출력을 나타내 준 기호라고 했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끝낸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보기에는 편하지만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을 나열하거나 표현할 때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 단점으로 하나 그런 부분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한번 분석하게 되면요. 알고리즘은 모든 알고리즘이 다 좋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효율성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알고리즘이 효율적이냐라고, 이게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뭐냐면 적은 자원으로 더 빠른 결과를 도출한다. 이 적은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자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어떤 계산에 필요한 그 시간, 계산 시간과 메모리를 얼마나 적게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그 효율성입니다. 자, 알고리즘의 구조에 따라 갖고 수행 시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짧은 시간 안에 빠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효율적인 알고리즘의 조건은 뭐냐면 작업량이 적고 수행 시간이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은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얘가 그런가요? 얘가 좀 이상한가요? 작업량이 적고 수행 시간이 짧은 알고리즘일수록 좋다라는 얘기겠죠. 자, 기억 장소의 용량이 적다. 기억 장소의 용량을 사용하는 거를 이왕이면 좀 적은 부분이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만약에 첫 번째는 효율성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기억 장소의 사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 번째는 위 조건에 둘 다 만족하기 어려우면 어떤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게 좋다? 수행 시간이 짧은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알고리즘 효율성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방법은 1부터 순차적으로 100까지 그냥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값을 더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으로는 숫자를 정렬해 놓고 이 위에 이렇게 값들을 여기에서는 하는 방법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이쪽에서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그 값들을 이렇게 더해 보는 거죠. 이게 더해서 그 다음에 101 두 개 더하면 101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 몇 번 더했냐? 100을 곱한 거죠. 이거 실제로 몇 번 한 거죠? 이거는 실제로 2번을 나열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 값과 1부터 100까지 더한 값이 동일한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단순하지만 더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숫자가 뭐 1000까지 한다, 만까지 한다, 억까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연산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만큼 수행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덧셈과 곱셈과 나눗셈을 실제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규칙이 정해지게 되면 숫자가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 수행 능력으로 한 번에 바로 그 결과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알고리즘의 효율성 분석하는 부분까지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정렬과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